그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면 그렇게 조용히 웃으며 사람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는요, 어머니,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가 죽이려 했던 그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 인생을 무너뜨릴 차례예요. 지금부터 나를 죽이려고 했던 시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저를 응원해 주세요. 잠시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아진. 허름한 빌라의 다락방 같은 방에서 자란 그녀는 매일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겨우 대학을 마쳤다. 희뿌연 형광등 아래 병원. 야간 데스크에 앉아있던 어느 날, 그녀 앞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서준호. 재벌가 막내 아들. 처음에는 그냥 환자 보호자인 줄 알았지만 그 남자의 눈빛은 달랐다. 그날 이후 커피 한 잔을 함께 했고 주말이면 짧은 산책을 했다. 그녀는 어느새 그 남자의 곁에 앉아 웃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남자의 아내가 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결혼식이 있기까지 그녀는 수없이 거절당했고 모욕을 견뎌야 했다. 준호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반대했다. 우리 집안에 내 같은 애가 들어올 자리는 없어. 심지어 준호와의 관계가 알려진 뒤 하진의 병원엔 익명으로 협박 편지까지 날아들었다. 그러나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회장은 불쾌한 얼굴로 결혼식을 허락하긴 했지만 단 한 명도 가족들에게는 참석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렇게 모두가 외면한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다. 하지만 웃고 있는 건 신랑뿐이었다.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다. 하객들은 속삭였고 몇몇은 수군거리기도 하고 째려보는 시선도 느낄 수 있었다. 결혼식장 한가운데 그녀는 마치 초대받지 않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준호의 어머니 배연옥 회장은 결혼식 전날까지도 이렇게 말했다. 너 같이 집 수준에 안 맞는 집 딸을 우리 집 며느리로 받아준 것도 감지덕지야. 알아들었니? 하객들의 눈빛은 따갑고 시댁 식구들은 끝내 신부 대기실에도 들어오지 않는다.
신혼여행도 없이 시댁에 처음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집안 직원에게 조용히 지시한다. 안방은 회장님 방입니다. 며느리는 뒷채 방에서 살으라고 한다. 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지만 그는 그저 침묵할 뿐이었다. 그날 밤 하진은 혼자 이불을 펴고 앉아 숨을 삼킨다. 나는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집이 단순히 차가운 시댁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녀 자신조차 몰랐던 충격의 순간들을. 결혼식 다음 날 하진은 새벽부터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고 한복 저고리를 단정히 입는다. 마루를 걷는 발끝에 힘이 들어가고 식당으로 향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선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심호흡을 한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식탁에는 이미 시어머니 배연옷과 형님들이 나란히 앉아있다. 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하진이 들어서자 잠시 시선이 그녀에게 쏠린다. 하지만 누구도 반기지 않고 그저 자기 밥만 바라볼 뿐이다. 하진은 조심스레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말한다. 그런 인사는 첫날 밤에 남편한테나 하는 거야. 우린 내가 같은 식사 자리에 안 들어와 줬으면 좋았겠단 생각뿐인데. 그 말에 정적이 길게 이어지고 하진은 말없이 식탁 끝에 앉는다. 준호는 출근했다며 보이지 않고 하진의 앞에는 미지근한 밥 한 공기와 생선 조림 몇 조각뿐이다. 식사가 끝난 후 형님의 며느리가 다가와 말없이 어떤 봉투를 내려놓고 간다. 그 안엔 한 장의 흑백 사진과 반쯤 찍힌 이름표, 그리고 짧은 메모 한 줄. 이 집에서 오래 버틸 생각하지 마요. 하진은 고개를 들고 천천히 숨을 내쉰다. 누군지 몰라도 겁주는 건 일찍 시작하네.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또렷해진다. 그럼 나도 조금씩 준비해야겠네.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면 멀찍이서 가정부가 핸드폰을 쥔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또 감시야. 그녀는 애써 못 본 척하며 천을 개다가 작은 흠집이 난 화분 하나를 발견하고 안으로 옮긴다. 거실에 들어선 순간 거기엔 회장의 비서인 박상무가 앉아 있었다. 회장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사모님께서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실 거래요. 하진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차분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회장은 식사 자리에 하진만 불렀고 그녀 앞에는 와인잔과 긴 침묵이 놓여 있었다. 하진 씨 아가씨 시절엔 꽤 거칠게 살았던 모양이더군요. 네, 내가 아는 보육원에선 그런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그 보육원 출신 이름이 여기까지 올까? 하진은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본다. 하지만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인다. 이 집에서 살아남고 싶으면 당신이 먼저 기억을 조작하렴. 하진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근다. 그녀는 서랍 속 오래된 낡은 수첩을 꺼내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작은 메모를 다시 읽는다. 서 회장의 장녀 실종 기록 있음. 보육원 등록 이름과 일치 가능성.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봉투를 꺼내 쥐고 중얼인다. 그럼 그 아이가 나였던 거야. 저녁이 되자 하진은 몰래 빈 창고 쪽으로 향한다.
사진 속 찍힌 부분이 어딘지 기억해내기 위해 과거 어릴 적 입양되기 전 잠시 머물렀던 보육원 이름이 떠오른다. 그녀는 핸드폰에 검색을 시작하고 화면을 캡처해 저장한다. 그리고 밤이 깊자 작은 손수첩을 꺼내 조용히 메모를 남긴다. 내가 누군지 이제 나부터 알아야 해. 하진은 조용히 서랍을 열어 봉투 안에 있던 사진의 반쪽을 꺼낸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내레이션처럼 흐른다. 지금부터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새벽 3시. 하진은 잠에서 깬다. 이상하게도 뒷마당 창문 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를 지난다. 그 순간 복도 끝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 그림자가 스르르 사라진다. 하진은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내가 먼저 무너지면 안 돼. 아침 비서실. 박상무가 회장의 책상 위에 한 장의 문서를 내려놓는다. 박상무 서하진 씨의 보육원 기록과 당시 입양 정보입니다. 배연옥 회장 사진은 박상무 확인하셨습니다. 그 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회장 그럼 이 아이가 돌아온 거군요. 회장은 창밖을 응시한다. 회장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이 집안으로 들어온 아이.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자리를 넘보겠다는 건가? 하진의 방. 하진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사진 속 여자는 하진과 너무도 닮았다. 엄마 이 사람 혹시 나 아니야? 핸드폰 메시지 수신. 발신자 없음. 내용 보육원 원장과의 만남을 준비하세요. 하진은 구두를 신는다. 비서실 문 앞에 도착한다. 문이 열리고 그 앞엔 박상무가 아닌 준호의 형 서윤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윤재 이제 당신 우리 집안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하진의 눈이 커진다. 비 오는 날 검정 우산을 쓴 하진이 낡은 보육원 철문 앞에 선다. 벽에 붙은 이름표를 조심스레 만진다. 박상무의 안내를 받아 원장실로 들어선 그녀. 보육원 원장 너무 오래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는 분명히 기억나요. 당신 그 아이랑 눈이 닮았어요. 하진 그 아이가 저인가요? 원장은 망설이다가 오래된 봉투를 꺼낸다. 안에는 노란색 사진 한 장과 출생신고 사본. 출생자 이름 없음. 부 서상우. 모 김세령. 하진 김세령 그 이름은. 배연옥 회장은 조용히 서랍을 열고 오래된 편지 하나를 꺼낸다. 회장 세령 왜 하필 그 아이가? 윤재는 창가에 서서 묵묵히 말한다. 그 아이는 원래 내 동생이 될 아이였어. 엄마가 숨긴 채로 떠난 사람이었지. 하진은 창밖을 보며 말한다. 나는 누구의 딸로 살아왔고 누구의 딸이 되어야 할까? 하진이 회장의 앞에 선다. 회장님 전 제 어머니를 만나야겠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리며 멈춘다. 김세령은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말없이 차를 마시던 중 문이 열리고 하진이 들어선다. 하진 저 김세령 씨 맞으세요? 김세령은 떨리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세령 미안해요. 이렇게 보게 될 줄 몰랐어요. 두 사람 사이엔 잠시 정적이 흐른다. 하진은 주머니에서 출생기록 사본을 꺼내 건넨다. 하진 여기 제 어릴 적 서류예요. 당신이 어머니라는 기록이 있더군요. 세령 그래요. 난 널 버렸어요. 하지만 날 탓하기 전에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진 알고 있어야 해. 회장은 박상무에게 명령한다. 회장은 지금부터 김세령을 감시해. 그 여자는 하진을 내치지 못하면 이 집안 전부를 건드릴 사람이야. 하진과 세령이 함께 걷는다. 세령은 옛날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준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회장과 자신이 함께 웃고 있다. 세령 그 여자는 내 아버지를 빼앗고 나를 집 밖으로 쫓아냈어. 그 집안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세령 하지나 내가 그 집 딸이라는 걸 세상이 알게 되면 그 유산도 자리도 다 바뀌게 돼. 하진의 눈빛이 달라진다. 이제 내 이야기를 다시 써야 해. 박상무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금고를 꺼낸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오래된 유언장이 드러난다. 회장 세령이가 떠난 날 나는 유언을 바꿨어. 그 애가 낳은 아이가 돌아온다면 내 전 재산의 절반은 그 아이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 박상무 그 사실을 서준호 씨도 알고 있습니까? 회장 아직은 몰라야지. 그 애는 하진이 발목을 잡을 거야. 하진은 벽장 깊은 곳에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낸다. 혼인관계 증명서, 의료기록, 그리고 가족관계 확인서. 그녀는 조용히 종이를 들고 눈을 감는다. 이 집에 내가 발 디딘 순간부터 모든 게 예정된 일이었을까? 준호, 하진 씨,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하진 뭐라고요? 준호 형과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까지. 모두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온 걸 원하지 않았어. 우리 서로를 위해 이쯤에서 정리하자고. 하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다. 세령은 딸의 손을 잡고 말한다. 세령, 하진아, 이제 네가 원하는 걸 찾아야 해. 사랑이든 복수든 넌 선택할 수 있어. 하진, 저 무너뜨릴 거예요. 그들이 쌓아 올린 위선과 탐욕. 그리고 그 사랑도요. 하진이 고개를 들고 회장 집무실 문을 열며 들어선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하진이 단상에 선다. 하진, 저는 지금까지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며 숨겨진 진실을 감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숨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복사한 서류와 함께 사진 몇 장을 꺼낸다. 사진엔 젊은 회장과 김세령이 함께 찍힌 과거 자료가 있다. 기자일, 그럼 지금 말씀하신 출생 비밀이 사실이라는 건가요? 하진, 네, 저는 회장님의 숨겨진 손녀이며 정당한 유산 상속자입니다. TV를 지켜보던 회장은 손에 쥔 컵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회장, 저 아이가 정말 그걸 꺼냈어. 박상무 회장님, 심장약이라도. 회장 필요 없어. 이제 끝났어. 윤재는 고민 끝에 박스 하나를 꺼낸다. 안에는 아버지의 비밀 계좌 내역 복사본이 있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하진에게 전화를 건다. 윤재, 당신 그 계좌를 추적할 준비가 됐습니까? 하진, 네, 도와주세요. 회장이 의식을 잃고 실려온다. 의사는 심장 쇼크 진단을 내린다. 준호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순간 병원 로비 TV에 하진의 기자회견 영상이 반복되고 있다. 하진은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 앞에 선다.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한다. 하진, 오늘 저는 제 진짜 이름으로 서겠습니다. 판사 유언장 내용과 출생 증명, 입양 기록까지 검토한 결과 서하진 씨는 서상우 회장의 친손녀임이 사실로 판단됩니다. 재판장 안에서 술렁임이 커진다. 회장 측 변호사, 이 유언장은 오래된 것이며 회장 본인의 현재 의사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진 측 변호사, 하지만 본 유언장은 공증된 문서이며 입양 전 기록과 가족관계 확인서로도 일치합니다.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겨우 눈을 뜬다. 회장 세령이, 하진이 결국 여기까지. 준호는 모니터로 재판을 지켜보다가 핸드폰을 쥐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준호, 당신이 회장 자리를 노릴 거라면 나도 더는 참지 않겠어. 세령은 오래된 편지를 꺼낸다.
회장의 필체로 된 과거의 고백. 세령 이걸 세상에 내놓으면 그 사람은 무너져. 하지만 내 딸까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하진은 법정 바깥에서 기자들에게 말한다. 하진, 이건 단순한 유산 싸움이 아닙니다. 가족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되묻는 싸움입니다. 유전자 검사센터. 윤재는 하진과 함께 병원 복도에 앉아 있다. 의사가 진지한 얼굴로 다가온다. 의사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하진 씨는 확실히 회장님의 손녀가 맞습니다. 하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는다. 윤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쉰다. 회장은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을 가누지 못한다. 하진이 병실에 들어온다. 회장, 이제야 내가 내 딸의 딸이란 걸 믿게 됐구나. 하진, 전 믿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그런 말을 해주실 거라고는. 회장, 나는 너를 밀어내려 했지만 사실은 내 딸과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지. 그걸 보기가 두려웠던 거다. 김세령의 자택. 세령은 거실 테이블 위에 유서처럼 써둔 메모를 놓고 조용히 앉아 있다. 그녀는 사진첩을 한 장 넘긴다. 사진 속엔 3살 배기 하진과 젊은 세령이 함께 웃고 있다. 세령, 그때는 몰랐어. 내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날 줄은. 가족 회의실. 서준호, 윤재, 하진, 회장, 변호인단이 모여 있다. 하진, 유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 저 자신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준호, 그럼 지금처럼 조용히 살 수는 없잖아. 기자회견은 왜 했어? 우리를 망신 주고 싶었어. 윤재, 그만해. 준호. 하진 씨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흔들지 않았어. 우리가 지켜야 했던 걸 지키지 못했을 뿐이야. 회장, 모든 걸 정리해라. 내가 남길 수 있는 건 이제 진심뿐이다. 회장은 하진의 손을 잡는다. 회장 집무실. 박상무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회장의 손에 올려놓는다. 안에는 마지막 유언장이 들어있다. 회장은 펜을 들고 잠시 망설인다. 하진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회장, 이건 나의 유산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마지막 사과야. 사인을 끝낸 뒤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을 감는다. 기자, 오늘 오후 서상우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장에는 서하진 씨를 친손녀로 인정하며 그녀에게 50%의 유산을 남기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진의 집. 하진은 창밖을 보며 앉아 있다. 핸드폰으로 새로 개업한 작은 카페의 간판 사진을 본다. 세령의 메시지, 딸, 이젠 나도 새로 시작할게. 회장님 장례식. 검은 옷을 입은 하진이 마지막 헌화를 올린다.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윤재. 윤재, 이 집안은 당신 손에서 다시 숨을 쉬게 됐어요. 하진, 숨을 쉬게 된 건 그들이 아니라 저였어요. 집 앞 벤치. 하진이 서준호를 마주한다. 하진, 그날 당신이 날 밀어냈을 땐 미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이해하게 됐어요.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진, 이젠 나 나로서 살아갈 거예요. 누구의 딸도 아닌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서하진으로. 하진은 저택을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햇살이 내리쬐는 언덕을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 누구의 딸도 아닌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건 용기와 고통이 뒤섞인 선택이었다. 그러나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하며 다시 걷는 길 위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속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진짜 얼굴이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려내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그런 용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